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 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내리고 갑니다. 7월 증시 긴급 점검, 영상 보고 대응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유튜브 많은 시청 정말 감사드리면서 구독자 212분께 정말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청하시기 전 댓글,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 블로그에 제가 지금 현재 지금의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내용으로 조금 중요도를 넣어서 증시 브리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총 브리핑을 한번 시작을 해보면 바로 첫 번째가 메타발 반도체 거품 논란입니다. 결국 이번 주 가장 화두에 오른 이슈는 메타발 쇼크에 따른 반도체주 폭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자, 최근 전 세계가 반도체 붐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결국 지금 현재는 좀 하락세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외인의 자금 이탈 행선지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에요. 자, 리밸런싱이라는 명목 하에 자금이 이탈되던 외인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일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에선 리밸런싱이 끝나도 매도세를 꾸준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악을 막은 시장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데, 자, 금요일에 밀리던 시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코스피는 일주일간 최소 12% 하락으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증시가 말아 올리면서 일주일간 3%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탄이 다음 주에 터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게 뭐냐?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개인 종목은 암울하다. 이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코스닥에 매수세가 많이 유입된 만큼 결국 계좌 대비 최소 30%부터 마이너스 30%부터 시작할 확률이 높고 코스닥 지수 자체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하기도 했고 수급 자체가 안 붙으니까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도 마이너스가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지배적으로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를 때는 조용하고 내릴 때는 울상인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동안 코스피가 9,300포인트를 가는 동안 하락의 이유보단 적은 이유를 납득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죠. 하지만 하락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가 이유를 찾아 나서고 죽겠다, 힘들다 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심리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금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그동안 9,300포인트를 가는 동안 크게 뭐 어떠한 이슈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 그랬지 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 이런 이유로 하락했습니다. 그럴 때 에이, 그 이유로 하락할 게 아니야. 좀 더 뭐가 있을 거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지금은 이슈가 떠도 못 가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슈가 뜨면 원래 가는 게 맞거든요. 원래 가는 게 충분히 맞는데 지금은 근데 정말 못 가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자, 분명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삼성전자, 뭐 이제 SK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그 다음에 곧버스가 생길 때 가장 우려했던 게 수급 쏠림 현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종목이 못 갈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버렸고 나머지 종목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바로 한화엔진, 한화오션입니다. 제가 왜 추천해 드렸냐? 자, 일단 첫 번째로 먼저 KDDX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어요. 이게 선정이 됐고 약 7조 정도의 사업을 지금 현재 이번에 따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캐나다 잠수함 이슈에 결국 7월 7일 최종 후보 명단에 올라가 있고 7월 7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주가가 충분히 오르고도 남을 상황인데 가질 못하죠. 가질 못하고 되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 정도 이슈라면 충분히 올라가고 쏴줄 만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 코스피의 반등 지속 여부입니다. 자, 일단 금요일의 반등은 기관이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연기금이 전일 하락으로 비중이 축소되며 매도해야 됐던 비중이 축소됐고 되려 매수세를 붙여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연기금은 매도세를 더더욱 강하게 붙여야 되는 시기에 왔는데 일단 그것마저 유예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7월 1일을 기점으로는 이제는 정말 그 유예가 모든 유예가 끝났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연기금에서 얘기를 했죠? 바로 6개월간 전혀 지수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만 팔겠다. 뭐 하루 2천억 내외로 정말 살살살살 팔아내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말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절대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결국은 예견된 하락이었다가 정론이고 일정 부근까지 내렸다가 다시 박스권 만들고 반등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 그런 코스피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됐냐? 일단 지표상 모든 추세에서 현재 이탈이 돼 있는 상태고 사실상 마지막 매물 구간에서 버티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밑으로 하락 시 코스닥은 700포인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이미 개인들 앞으로 더 이상 코스닥 시장에 매수세 안 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정말 망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코스닥 살리기는 일단 보류하고 코스피부터 살리려는 움직임이라 코스닥은 꾸준히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실 코스닥부터 한번 얘기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은 사실 이 구간에서 지킴이 나왔어야 돼요. 어느 구간? 바로 이 200일선 그리고 300일선 즉 1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선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약간 주가가 버티기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버티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결국 이 구간에서 버티질 못했잖아요. 종목 자체가 지수 자체가 버티질 못하면서 추세가 이탈이 됐고 그 이탈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세를 최근에 붙였지만 어떻게 됐죠? 결국 또 시장이 밀리니까 코스닥은 같이 밀립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고 올라왔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나요? 바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물대는 단기적인 매물대가 아닌 장기적인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이 무엇이냐? 자, 이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라고 보이시나요? 바로 이 훨씬 밑에. 자, 이때면 최소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날짜를 보시면 돼요. 자, 24년 1월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이 잠깐 왔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24년 8월입니다. 24년 8월. 자, 그러고 이 박스권을 약간 좀 길게 이번에 가져갔던 때가 언제냐? 바로 25년 5월부터 그리고 자, 쭉 내려보면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 지금 이 종목이 그 매물대, 아까 보셨던 그 매물대가 지금 현재 작년 5월에서 8월 그리고 재작년 8월쯤에 매수했던 매물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을 사람도 충분히 많아요. 하지만 이 밑으로 빠지는 게 왜 악재냐? 자, 여기서 한 2, 3년 이상 충분히 묵혀두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자, 우리가 여기서 살짝만 당겨 보자고요. 다시. 자, 살짝 당겼을 때 이 매물 구간 있잖아요. 이 매물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밑으로 빠지잖아요. 이 밑으로 빠지기 전에 이 밑으로 내려오기 전에 아마 본절 부근에서 손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본절 부근에서 털어내던가 아니면 내려왔다고 한들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패턴이 뭐죠? 자, 매수함. 자, 매수를 했어요. 자, 오르면 홀딩. 반대로 내리면 물타기 시작. 이게 가장 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좀 중장기 투자에서 가장 조금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자, 이게 단기적으로 봐봐요. 단기적으로 내 종목이 한 달 만에 마이너스 10%를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굳이 물을 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종목이 2년 만에 본전에 온다? 물 탈 건가요? 저라면 안 탑니다. 안 타고 놔두던가 아니면 약수익 구간에서 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매물 구간 밑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밑에서 더 이상 받아줄 주체는 없고 오히려 하락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매도 물량은 더더욱 많아지고 그러고 나서 하락을 버틸 수 있는, 물을 탈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상 신규 종목을 코스닥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자, 10명 중 지금 현재 코스닥 신규 종목 편입하는 사람 1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9명은 코스닥에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내 종목이 물렸으니까, 코스닥에서 지금 현재 내 종목이 강하게 물려 있으니까 물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물타기 물량이 얼마나 제한적일까요? 자, 코스닥 지금 현재 80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이 1200포인트에서. 그러면 최소 30%가 내려왔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가 30%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 종목은 1.5배에서 2배 이상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최소 50%부터 시작입니다. 최소 50%부터 마이너스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최소 마이너스가 50%부터 시작이 돼서 최대 뭐 70에서 80%까지 갈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물 타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 타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죠. 왜? 지수가 그만큼 밀렸고, 우리가 지금 뭐 주봉을 보더라도 딱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친 듯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미친 듯이 내려왔고, 뭐 어느 정도 반등세를 붙여주면서 약간은 조금 회복을 해주나 했지만 결국 시장은 밀렸단 말이에요. 결국 밀렸고, 봐, 이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 주 동안 뭐 18%가 올랐던 적도 있었고요. 뭐 이날은 이제 2주는 7% 정도 올랐고,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뭐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시장을 최대한 윗꼬리를, 아랫꼬리를 달고 끌어올려주면서 어느 정도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던 이전의 시장과는 달리 지금의 시장은 어떻죠? 보합권에서 지켜줄 만한 주체가 없습니다. 지켜줄 만한 주체가 없이 그냥 쭈르륵 흘러내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한 번씩 반등이 나오긴 나오죠. 한 번씩 반등이 나왔지만 그 반등보다 결국 더 밑으로 내려갔던 게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코스닥의 시장이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한 700포인트까지는 정말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요 구간까지는 우리가 정말 700포인트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 결국 가장 중요한 코스피가 위험해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코스닥은 자연의 승리에 맡기고 자연의 승리에 놔두고 코스피부터 살려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피부터 살려보자라는 인식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은 지금처럼 소외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전에 코스닥을 그나마 조금 순환매를 붙여주고 그랬던 포인트들이 뭐냐면 바로 단타 같은 수급을 꾸준히 받았던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이제 저도 뭐 단기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단기적인 매매를 실매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막 중장기나 스윙 투자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예전에는 이제 막 코스닥에서 뭐 어떤 종목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날 뭐 종가에 들어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단타 매매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아시나요? 이거 되게 웃긴데, 자, 지금은 일단 개별주는 거의 하지 않아요. 제 주변 사람들, 이제 저도
매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결론입니다. 자, 개별주 매매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 하냐? 일단 지수 추종을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지수가 뭐 하루에 뭐 이제 평소 같으면 이제 플러스 그다음 마이너스가 한 2% 내외에서 움직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2%, 아무리 적게 먹어도 마이너스 2%에서 손절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수가 하루에 7%를 내리고 5%를 올려요.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단타를 들어갔을 때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수 추종을 가장 많이 하고요. 지수 추종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이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중요. 그러니까 수급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급이 뒤틀려 버렸으니 어떻게 되나요? 바로 코스닥에는 당연히 코스닥은 이미 소외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원래라면 이 종목에서 A라는 이제 중소형주에서 뭐 단기적인 매매를 진행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개별주를 보지 않고 지수 추종의 숏,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숏, 롱이 있겠죠. 그게 아닌 지금 현재는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뭐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 있잖아요. 네. 코덱스 인버스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래 대금 보세요. 이거 거래 대금이거든요.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을 보세요. 이전과의 흐름과 이전에 거래 대금이 한 번씩 터지긴 터졌어도 결국 거래 대금이 늘 적었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이 종목이 이 거진 2년이라는 24년 1월부터거든요. 이 캔들이 24년 1월부터 역대급으로 거래 대금을 많이 쏟아내는, 즉 시장의 수급을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의 가장 큰 주체가 지금 현재 이런 인버스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버스만 그럴까요? 과연? 인버스만 그런 것도 아니죠. 자, 이제 코스피 200,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롱 베팅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 보세요. 이전 거래 대금 크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거래 대금이 최근의 거래 대금을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거래 대금이 그냥 현 상황을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지수 추종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지수 추종의 베팅보다 어떠한 베팅이 더 메리트가 있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물 옵션이라던가 아니면 개별주 매매가 더 메리트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이 오면서 어떠한 상황이 생겼다 그랬죠? 바로 지수 추종으로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고 그 지수 추종을 생기면서 이 지수 추종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거래 대금이 자연스럽게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고 또 생기지 말아야 됐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제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어제 빠지면서 위험했어요. 어제 빠지면서 위험했지만 결국 시장 최대한 말아 올리는 모습도 보였고 그 전일에는 이제 종가가 마이너스 30%를 넘어가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자, 여기도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고 뭐 이제 또 요 종목은 이제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곧버스 요 종목을 봐도 거래 대금 어마무시하죠. 거래 대금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꽂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삼성전자는 다르냐?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사실상 수급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기 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생기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이전에는 개별주 위주로 돌아가던 시장이 완전히 판도라가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솔직히 말하면 하나의 투기판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투기판을 만들어줬으니 당연히 이제 매매 트레이더들은 이 투기판의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리딩방의 개념 있잖아요. 리딩방. 이제 전문가들 리딩방. 이쪽도 지금 현재는 뭐 숏 혹은 롱 뭐 요런 쪽으로 추천을 많이 한다라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찍으면서 늘상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 중에 뭐냐면 지금까지도 이 종목 좋습니다 하고 추천하는 전문가 혹은 유튜브 채널은 거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저처럼 저는 실매매 다 오픈해요. 다 오픈하고 계좌 수익률 오픈합니다. 일단 이걸 안 하는 전문가들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아요. 실매매 오픈하고 계좌 수익률 오픈 안 하는 이제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오픈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백화점식 유튜브 추천주 뿌리기.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오르면 내 덕, 내리면 너 탓. 이 마인드는 진짜 유튜브계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은 지 약 3개월 정도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는 추천주가 요만큼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요만큼도 저는 수익 실현이 다 완료가 되면 제가 일정 부분에서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면 다음 종목을 추천하고 완료가 되면 다음 종목을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저는 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 포인트를 맞추는 것과 다르게 다른 유튜브는 그냥 일단 줘. 그리고 일단 수익 나면 내 덕, 안 나면 영상에서 모른 척.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코스닥은 순환매가 가장 우선적으로 돌아야 할 1순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순환매가 돌아오지 못했을 때는 정말 700포인트까지 내려앉을 가능성이 조금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1200포인트 갈 때 이 당시에 이제 코스닥이 뭐 2000을 넘어 30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에이 3000포인트까지는 힘들지. 3000포인트 가려면 정말 모든 종목이 다 2배씩은 올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좀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하면 저는 하나의 그냥 쇼충이 되는 겁니다. 아, 얘 또 쇼 소리 하네. 또 쇼 얘기하네.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특징은 어느 정도 롱배팅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크게 반갑게 듣진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이고 결국 그 말씀이 중요하게 이제 우리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분들 귀에 들어간다면 시장을 한 번 더 위기 관리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가 저는 조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에 와 있는 거예요. 이 860포인트대가 이 코스닥을 여기서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켜서 차라리 이 300일선과의 박스권을 만들고 일단 여기서 한 860포인트에서 920포인트 정도를 차라리 횡보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올라갔을 때 이제 그때부터 또 200일선과의 박스권을 만들어서 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사이에서 또 박스권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우상향이 진행이 돼야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 패턴이 돌아서면서 다시 원래 포인트인 11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달까지는 꾸준히 코스닥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 코스닥 살리기를 하려고 했던 코스닥 살리기 하려고 했던 가장 큰 게 뭐죠? 국민성장 상장 펀드였어요. 국민성장 펀드. 근데 요거 지금 이슈 재료 이슈 소멸됐습니다. 어떤 종목에 사는지도 몰라요. 어떤 종목에 사는지도 모르고 조용해졌죠. 그만큼 코스피에 살리기에 다시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코스피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60일선에서 지지를 딱 받았고, 이것을 분봉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10시 딱 이때부터가 10시거든요. 10시부터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자, 10시에 누가 매수를 시작을 하냐? 10시에 기관들이 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무조건 뭐 10시부터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9시부터 살 수는 있다만, 이제 10시부터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이유는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관망 포지션에서 시작을 합니다. 관망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반 이후로 제대로 매매를 시작해요.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거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 반 이후로 제대로 매매를 시작을 하는데, 이 10시 반 이후로 매매를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상하이 증시를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제대로 매매를 시작을 하고 10시부터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시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오늘은 매수 포지션으로 가야겠다 했을 때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폭발적으로 10시 반 이후로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캔들을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냐? 바로 기관 쪽에서 매수 붙였구나. 붙여서 시장 올린 거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당연히 어느 정도 인지를 하듯이 기관이 금요일 기점으로 4조 7천억이라는 금액을 매수를 했고, 오랜만에 개인 그리고 늘 꾸준한 외인 이렇게 매도세를 붙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지금 현재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조금 냉정한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이제 121선인 6,500포인트까지는 한번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야 털어낼 거 털어내고 조정 받을 거 조정 받고, 그러고 우상향 패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솔직히 7,000에서 8,000포인트 그리고 61선 지지받은 형태는 결국 그냥 마지막 끌어올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연기금은 이제 9,000포인트가 넘어가면 무려 거의 60조 가까이를 매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만 포인트가 넘어가면 120조를 넘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때 가서 만약에 10,000포인트를 한 번에 돌파를 했다, 그러면 120조라는 매도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120조의 매도 물량 누가 받을 겁니까? 10,000포인트에서 또 개인이 받아야 돼요. 외인은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외인은 리밸런싱 끝나고 한국장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받을 수 있는 건 개인 그리고 혹은 뭐 기관의 일부 투자자들이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6,000포인트까지 좀 내려오면서 그 연기금의 어느 정도의 약간 좀 매도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비중이 축소가 되겠죠. 그 축소가 되는 와중에도 연기금은 천천히 조금씩 던져 나가면서 비중을 줄여놓고 6,000포인트에서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구간에 개인의 시드가 거의 2에서 30조 가까이 물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6,000포인트까지 내려왔다 라는 가정을 우리가 전제 조건에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 알죠. 그럼 지수가 30%가 빠졌습니다. 개인 종목 50에서 60% 이상 녹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포인트에 있는 2에서 30조의 개인 이제 시드를 버리고 간다 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서 지금 올라가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외인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웨이는 일단 지금은 아니야 라는 포지션을 확실히 잡아두면서 매도세를 꾸준히 붙이고 있는 거고요. 기관은 약간 애매합니다. 지수가 오르면 좋아요. 오르면 좋지만 결국 올랐을 때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연기금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도 포지션을 바로 잡기보다 얘네는 지금 조용히 유예를 시키고 유예를 시키고 유예를 시키고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수가 차라리 내려와서 다들 조정을 다 잡고 그러고 다시 올리는 게 정상적인 행위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정상적인 행위를 지금 이 60일선에서 지지를 받을 게 아닌 121선까지 내려와주고 이 121선에서 60일권과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한번 올라타고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하게 이런 식의 변동성을 조금 주면서 우상향의 패턴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지수가 미친 듯이 변동성을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는 10,000포인트 간다? 웃을 수 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정말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수가 5%가 오르던 6%가 오르던 자 오늘 지수 5% 올랐죠. 그러면 상승 하락 종목 봐볼까요? 상승 하락 종목 자 오늘 같은 상황에서 5% 오르면서 상승이 500개 하락이 200개 그럼 나쁘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동안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동안 지수가 5%가 올라도 하락 종목이 800개가 넘었습니다. 즉 완전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멱살 잡고 지수 끌어올렸으니까 그렇게 됐던 현상이 있었던 거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전닉스 올라가는 현상에 기술적 반등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7월 내내 조정을 받아야 그 다음 8, 9, 10, 11, 12가 행복하다. 반대로 7월에 가버리면 남은 8, 9, 10, 11, 12가 불행할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 먹는 놈이 승자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포지션에서 먹는 놈이 없어요. 먹는 사람이 없고 시장의 어느 정도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단기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의 얘기를 봐도 더 이상 개별주 매매가 아닌 어떤 매매? 지수 추종이라던가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뭐 곧버스 이런 종목을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소형주는 당연히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타 다른 포인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보다는 차라리 7월에 순환매를 겪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이미 순환매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순환매 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이 시작이 됐다는 거. 그러면 미국은 7월 정도에는 조정을 주고 7월에는 조정을 주고 그러고 나머지 연말 기점으로 아마 주가를 다시 한번 우상향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조정 이후 상승의 장이 예상이 되지만 국장은 그와 반대로 가게 되면 큰일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지금 당장 9,000포인트 가보세요. 연기금 5천억 뭐 50조 넘게 매도해야 되죠. 자, 그러다가 10,000포인트 넘어보세요. 120조 넘어갑니다. 10,000포인트 넘어가면 어느 정도 목표치 달성으로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은 물량 출회될 가능성 높아요. 자, 그럼 그 물량 개인이 받아야 됩니다. 개인이 받으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기금 매도량 다 받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어림잡아서 개인이 뭐 한 200조 이상은 태워야겠죠. 200조를 태울 개인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조정 받아서 어느 정도 털어갈 외인 털어가고 털어갈 기관 털어가고 그 구간에서 이 6,000에서 7,000포인트 구간에서 개인이 잡아서 끌어올리기만 하면 된다. 누가? 그때부터는 기관과 그리고 외인이 다시 매수를 붙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이제 영상의 최종 이제 조금 느낌 그리고 소감 그리고 최종 브리핑은 7월 내내는 조정을 받는 게 맞다. 받아야 한다. 그래야 개인 투자자가 산다 라고 저는 조금 솔직한 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월에는 차라리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현금화 비중 늘려라 라고 했습니다. 현금화 비중을 늘리시고 차라리 7월 이후 8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뭐 물을 타시던가 신규 종목을 편입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이번 달 시장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 끝.